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일 가운데 하나, 의외로 집을 잘못 고른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면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자꾸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아침을 맞이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시간 좁은 방 안에서 혼자 불을 켭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선택의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이사가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일이었지만 이제 노년의 이사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옮기느냐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사야? 애들이 사는데 가까우면 됐지. 하지만 요즘 세대의 6070은 다릅니다. 떠밀려가는 이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옮기는 이사를 선택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절반이 지금보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넓은 공간보다 관리가 편한 구조,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 복잡한 아파트보다 정이 오가는 동네를 원한다고 하지요. 집이란 결국 내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언젠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떠밀려서 옮기는 사람과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옮기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전자는 후회가 남지만 후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요즘 똑똑한 6070은 어떤 기준으로 노후의 집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 안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혜다감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힘이 되는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첫 번째, 떠밀린 이사가 아닌 내가 선택한 이사. 노년의 이사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세월의 무게를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동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나 자식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깁니다. 그때의 이사는 늘 급하고 준비가 부족합니다. 짐을 옮기고 나면 몸은 새 집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옛집에 머물러 있지요. 낯선 벽과 조용한 밤, 익숙하지 않은 냄새 속에서 문득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결정한 이사는 다릅니다. 그 안에는 의지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짐을 싸는 일조차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공간을 향해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의 무게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지요. 이쯤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나를 돌봐주는 공간인가 아니면 나를 묶어두는 공간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게 정리됩니다. 이사란 결국 방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위치를 옮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식이 있는 도시보다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의 계획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사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독립적인 노후의 시작입니다. 물론 준비된 이사라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새로운 동네, 낯선 사람들, 버려야 할 물건들. 그 모든 게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떠밀려온 사람과 스스로 걸어온 사람은 다릅니다. 떠밀려온 사람은 늘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뿌리 내립니다. 이사라는 건 결국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 나이에 옮겨도 될까 걱정되더라도 지금의 이사가 남은 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건 분명 잘한 선택이지요. 작은 짐을 옮기듯 마음의 짐도 함께 덜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인생 후반의 이사 잘하는 법입니다. 집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제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공간의 크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노년의 집은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몸이 편하고 숨 쉴 여유가 있어야 하지요. 두 번째, 작고 편한 집.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편한 구조인지입니다. 젊을 땐 넓은 집이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그 넓이가 부담이 되곤 하지요. 한 칸 한 칸 청소를 하다 보면 몸이 먼저 지치고 마음도 따라 무거워집니다. 텅 빈 방이 많을수록 고요가 깊어지고 그 고요는 때때로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집은 크기보다 생활의 여유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요즘 6070 세대가 말합니다. 이젠 크게 살 필요 없어. 대신 내 몸이 편해야 해. 예전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평수를 자랑했다면 지금은 스스로 숨이 트이는 공간을 찾습니다. 정리하기 쉽고 손이 덜 가고 해가 드는 작은 창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지요. 작은 집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우선 집안일이 줄어듭니다. 청소는 잠깐이면 끝나고 난방비나 관리비도 절반으로 줄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리된 공간이 마음까지 단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집은 넓어야 시원하지. 손님 오면 불편하잖아.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손님은 1년에 몇 번이나 오시나요? 매일 머무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하루가 편한 게 진짜 나를 위한 집이지요. 이쯤에서 한 가지 떠올려 봅니다. 나는 공간을 위해 살고 있나 아니면 공간이 나를 위해 존재하나. 집은 자랑이 아니라 쉼터입니다. 넓은 집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는 것이 더 값집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그 흐름이 보입니다. 60대 이상 부부 가구의 절반이 20평 안팎의 집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돌보기 쉽고 비용이 적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된다. 결국 작은 집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현명한 생존 방식이 된 것이지요. 또한 공간이 작아지면 물건과 욕심도 함께 줄어듭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이 선명해지고 그 과정에서 삶이 단정해집니다. 남은 생을 가볍게 꾸려가려면 물건보다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 시작이 작은 집입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돈된 공간, 따뜻한 햇살, 잠시 앉아 숨을 고를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좋은 집입니다. 큰 집의 허세보다 작은 집의 평화를 택하는 사람, 그가 진짜 똑똑한 노년을 사는 사람이지요. 이제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집은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삶을 품는 그릇이라는 걸요.
몸이 편해야 마음이 쉬고 마음이 쉬어야 인생이 다시 빛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많은 이들이 꿈꿨던 곳, 바로 전원주택의 낭만 속에 숨겨진 현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달콤한 꿈의 이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원주택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꿈꿉니다. 나이 들면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 텃밭 가꾸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살고 싶다. 그림처럼 평화롭고 영화처럼 낭만적이지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 풍경 속에는 현실의 무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을 치우고 풀은 하루만 밀어도 다시 자랍니다. 겨울이면 눈이 쌓여 길이 막히고 비 오면 배수로를 직접 파야 할 때도 있지요. 도시에선 사소한 일상이지만 전원에서는 그것이 하루의 노동이 됩니다. 게다가 병원이 멀고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 시간이 하루의 기준이 됩니다. 이웃의 거리가 멀다는 건 도움의 손길이 닿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처음엔 고요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가 외로움이 됩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풍경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우리가 진짜 그리워했던 건 푸른 산이나 흙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멋진 정원을 가꿔도 인사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면 그 집은 금세 공허해지니까요. 물론 전원 생활이 모두 힘들다는 건 아닙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는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나에게 맞는지, 지금의 나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낭만은 짧고 생활은 길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시의 소음이 싫다고 떠나지만 막상 시골의 고요는 때때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소음은 줄었는데 대화가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않는다는 건 생각보다 마음을 빠르게 병들게 합니다. 외로움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똑똑한 세대는 전원과 도시의 중간을 택합니다. 병원, 시장, 카페가 가까우면서도 산책로와 공원이 함께 있는 지역. 적당히 조용하지만 필요할 땐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리. 그런 곳이야말로 지혜로운 노후의 터전이지요. 사람은 풍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관계로 살아갑니다. 텃밭보다 이웃의 인사가 더 큰 위로가 되고 창밖의 산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는 법이지요. 결국 좋은 집이란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집입니다. 전원주택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당할 체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낭만은 곧 외로움이 되고 평화는 곧 불편함이 됩니다. 풍경을 쫓기보다 사람을 곁에 두는 선택. 그게 바로 진짜 현명한 노년의 이사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익숙하고 편리하지만 때로는 고립을 불러오는 공간, 바로 아파트의 외로움입니다. 그 속에 숨은 마음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의 외로움. 아파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난방이 잘 되고 비가 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토록 편한 곳에서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이면 현관문이 닫히고 낮에는 복도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사람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전부가 되기도 하지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십 명이 함께 살지만 서로의 이름을 모른 채 하루를 보냅니다. 그것이 요즘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한때 아파트는 꿈의 주거지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세련된 공간으로 여겨졌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그 편리함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문을 닫는 순간 세상과 단절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편리한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로 이어져 있는데 이 공간은 그 관계를 차단하기 때문이지요. 이웃의 기침 소리는 들리지만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구조. 그게 바로 아파트에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그리고 그 벽은 점점 높아집니다. 층간소음, 관리비, 수리비 같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결국 마음의 문까지 닫히게 하지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부재입니다.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 해도 내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결국 고립된 성이 됩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집이 아니라 고요하지만 텅 빈 집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6070 세대는 아파트를 고를 때 단지의 구조보다 이웃의 온기를 봅니다. 복도식이라서 마주칠 수 있는 구조, 작은 모임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 인사 나눌 수 있는 카페나 산책길이 있는 단지. 그런 조건이 좋은 아파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편리함보다 온기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보다 문 앞에서 마주친 웃음 하나가 더 오래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온도는 집의 온도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관리비보다 인사할 사람이 더 귀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집은 몸이 머무는 곳이지만 사람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진짜 쉰다는 뜻이지요. 결국 아파트의 외로움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다면 어디서든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웃이 약이다. 진짜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 의약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웃이 약이 되는 삶, 그 마음의 처방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병은 외로움입니다. 의사가 고쳐주는 병이 아니라 사람이 고쳐주는 병이지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면 그 약은 절반만 듣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각자의 집 안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세상과 단절되고 이웃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지내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몸이 아픈 날보다 마음이 아픈 날이 더 많습니다. 그건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아픔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이 곧 가족이었습니다. 김장철이면 서로 손을 보태고 누가 아프면 국 한 그릇 나누어 먹었지요. 그 따뜻한 온기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낫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문은 단단해졌지만 사람 사이의 문은 닫혀버렸지요.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를 나누는 빈도와 건강의 상관관계가 노년층에게 특히 높다고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다고 하지요. 결국 마음의 병에는 약보다 사람의 온기가 더 큰 처방입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웃이 있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이름을 묻고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게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지요.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들러 차 한 잔 나누는 일상도 좋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웃음이 생기고 그 웃음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연결되는 삶을 위한 복지형 커뮤니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산책 모임, 식사 공동체, 소규모 음악회 같은 활동들이 그것이지요. 이웃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웃는 시간이 노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삶이란 결국 서로를 불러주는 일입니다. 오늘은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가 마음의 약이 됩니다. 이웃이 약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사람을 낫게 한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그걸 막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서로의 치료제가 됩니다. 6번째, 복지형 지배 시대. 관계의 온기를 넘어 이제는 제도가 삶을 돌봐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새로운 주거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복지주택이라고 하면 병원 옆 회색 건물 안에 있는 시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복지형 주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돌봄과 생활, 취미와 교류가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이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지금은 전국 곳곳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 주택은 예전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월세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의료기관이 가깝고 식사나 운동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며 응급 상황에는 관리 인력이 바로 도움을 줍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구조이지요. 이제는 복지형 주거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온 세금으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부끄러워할 이유도 미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이제는 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집이 있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그동안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말처럼 모르면 불안하지만 알면 든든한 게 복지의 힘이지요.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실버 전용 주거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공동식당, 건강관리실, 작은 도서관이 함께 있는 구조.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보통의 노년층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집으로 설계됩니다. 이곳에서는 주거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돌봄과 관계가 연결된 생활이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노후의 집은 나 혼자 잘 사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구조의 집이어야 한다는 것. 몸이 불편해도 불안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거리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지입니다. 복지형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노년 주거 구조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돌봄이 생활 안으로 들어오고 집이 곧 복지의 중심이 됩니다.
집이 곧 나의 안전망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지요. 이제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이런 제도를 알고 미리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집은 이제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와 시골 그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7번째, 도시와 전원 사이. 지혜로운 노년이 선택한 균형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복잡한 도심도 너무 고요한 시골도 피합니다. 두 곳 다 살아본 사람들이 말하죠. 도시는 편하지만 숨이 차고 시골은 여유롭지만 때때로 외롭다고요. 그래서 요즘 6070 세대는 그 중간 어딘가를 택합니다. 집 앞엔 작은 시장이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병원이 있으며 조용한 산책로와 버스 정류장이 함께 있는 동네. 그런 곳이 바로 새로운 노년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시의 편리함도 시골의 여유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심에서 벗어나는 걸 은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삶의 무대를 옮긴다는 말이 더 어울리지요. 일상의 불편함은 덜고 사람의 온기는 그대로 남기는 선택. 이것이 요즘 세대가 말하는 지혜로운 이사입니다. 중간지대의 삶은 단순히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균형을 되찾는 일이지요. 도시는 빠르지만 마음이 늘 긴장하고 시골은 느리지만 고립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속도와 고요가 함께 머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인생의 적정 온도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60대 이상 응답자의 절반이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중소도시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조용히 내 삶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 여유의 의미이지요. 그런 곳에서는 하루의 리듬이 다릅니다. 아침에는 시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동네 어귀에서 이웃과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지만 그 안에 관계와 평화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젠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살면 된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살되 마음이 멈추지 않는 살. 그게 바로 도시와 전원 사이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지요. 도시의 불빛을 멀리서 바라보며 필요할 땐 금세 닿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감이야말로 노년의 삶에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사이. 그곳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집은 주소가 아니라 균형에서 나온다는 걸요. 몸이 편하고 마음이 고요하며 사람의 온기가 닿는 거리 안에 있는 곳. 그곳이야말로 진짜 살만한 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어디에서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닿아 있습니다. 이사는 공간의 이동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옮긴 집이 몸을 편하게 하는 곳일 수도 있고 마음을 다시 배우게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보다
작고 따뜻한 집을 고르는 이유, 조용한 마을을 찾지만 사람의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 그건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 때문이지요. 노년의 집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이면서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마음을 데우는 순간 그 집은 이미 좋은 집이 됩니다. 요즘의 똑똑한 6070은 집을 선택하며 인생을 다시 정리합니다. 편리함보다는 평안함을, 보여주기보다는 돌봄을 택합니다. 그 선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건 남은 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집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입니다. 누구의 기준이 아닌 나의 속도와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용기. 그 마음이 있다면 어디서든 그곳이 나의 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다감이 오늘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더 따스해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